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루즐기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몸에 쌓이는 염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몸속에 염증을 쌓아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술이나 담배처럼 눈에 띄는 요인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이어서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습관,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으며 그 신호는 이미 여러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1%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최소 신체 활동량에 미달합니다. 전 세계 평균이 약 4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유독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 절반 이상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가 말하는 운동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당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또는 고강도 활동 75분 정도를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집안 청소, 천천히 자전거를 타는 활동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활형 활동이 점점 건강관리의 영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출근하면 책상 앞에 앉고, 이동은 승강기와 자동차에 의존하며, 식사는 배달로 해결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몸을 거의 쓰지 않아도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가 이미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특별한 시간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다 보니 일상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습관은 건강관리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그 결과 앉아있는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몸속에서는 염증 반응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체 활동 부족 문제는 특정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성의 경우 가사와 돌봄 노동처럼 실제로는 하루 종일 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몸은 피로해지지만 운동을 했다는 인식은 남지 않아 체력과 근육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령층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시기에 활동량까지 함께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과 염증을 관리하는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60대 이후에는 운동량보다 계속 움직이는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격한 운동보다 안전하게 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이 특히 위험해지는 순간은 과식과 함께 나타납니다. 먹는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들면 그 부담은 그대로 췌장과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과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일으키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병과 각종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만 역시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은 몸속에서 만성 염증 반응을 계속 만들어내는 상태이며 움직임이 부족할수록 이 염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드는 습관은 췌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생활 패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이 부족할 경우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뿐 아니라 당뇨병, 치매, 그리고 유방암과 결장암의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염증이 꺼질 기회를 잃게 되고 혈당과 지방 대사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기본은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이며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값싸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덜 앉아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 산책 수준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상승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췌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직장인의 경우 점심 식사 후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일부러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습관까지 함께 조절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채소와 식이섬유를 곁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염증을 키우지만 잡곡과 채소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쓰라고 있는 장기라는 말입니다. 잘 먹는 것만큼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생활은 그 자체로 염증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이미 움직이지 않는 습관으로 염증을 쌓고 있는 지금,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